벽을 벽에 딱 부딪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백 씨는 범죄 자수서에서 최 회장이 자신을 뒤에서 봐주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 모해 위증 혐의로 고소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벌써 11번째 고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오늘은 경찰에다 다시 양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양모 전 차장검사.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04년 정대택 씨가 강요죄로 기소될 당시 최 회장이 미국에 있던 양모 검사의 부인에게 $10,000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또 정 씨가 실형 선고를 받기 한 달 전엔 $8,880가 추가로 송금됩니다. 당시 환율로 2,200만 원이 넘는 큰 돈인데 검찰 고위 간부였던 양모 검사가 소송에 힘을 써준 대가로 준 뇌물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에서는 부장 차장검사였다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일반인의 입장에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기대하면서 돈을 제공했을 수 있고 또 검사의 입장에서도 나의 어떤 지위를 보고 내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때를 기대하면서 돈을 준다는 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해외에 있는 부인한테 돈을 보내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당시 최 씨 모녀와 양모 검사 등이 열흘간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때 여행 경비 역시 뇌물이란 주장입니다. 나는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뒷배를 써가지고 이렇게 내가 누명을 쓰고 나중에 차장도 되고 검사장도 되고 이렇게 잘 나갈 선배이기 때문에 애들이 좀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을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지. 수사검사가? 네, 수사검사. 양모 전 검사를 만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2000년대 초 제이슨이라 불렸던 벤처 사업가를 통해 김건희 씨와 최 회장을 소개받아 식사 자리 몇 번 한 것이 전부라는 해명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있던 부인에게 최 회장의 돈이 보내진 부분에 대해선 당시 미국 유학 중이던 아들이 다쳐서 병원 치료비를 보내달라고 아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제이슨이 생각나서 대신 돈을 보내달라 부탁한 겁니다. 왜 본인이 송금하지 않고 제이슨에게 부탁했나요? 솔직히 은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송금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송금증을 보면 돈을 보낸 건 제이슨이 아니고 최 회장이었거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이슨에게만 얘기했는데 제이슨이 최 회장이나 김건희 씨에게 다시 부탁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부인께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큰 돈이 송금됐는데 이거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나요? 아내가 특별하게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이슨에게 돈은 갚았습니까? 갚았습니다. 액수가 커서 3차례에 걸쳐 나눠 갚았습니다. 당시 그 금융 기록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당시 제가 부장검사였기에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를 몇 달간 모아서 줬습니다. 그럼 제이슨과는 지금 연락이 되나요? 몇 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들었는데 연락은 안 됩니다. 그럼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동안 생활비는 그럼 어떻게 붙였나요? 은행 일을 모르기 때문에 생활비를 붙여본 적은 없고 미국에 사는 처형이 가끔 한국에 들어올 때 가족들 생활비로 돈을 주곤 했습니다. 유럽 여행 경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2004년 7월 8일 김건희 씨 또 최 회장과 함께 유럽 여행 간 적 있나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 날짜에 그럼 출국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걸 제가 왜 입증해야 합니까? 유럽 여행 경비와 또 최 회장이 미국에 계신 그 부인에게 돈을 보낸 게 모두 뇌물이었다는 주장이 있기에 이거 확인하려는 겁니다. 본인이 이 출입국 기록 확인하는 거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송을 나흘 앞두고 양 전 검사는 당시 최 회장 모녀와 유럽 여행을 간 사실은 있으나 여행 경비를 부담시키진 않은 것 같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때 이놈이랑 같이 가는 거 엄마랑 같이 모시 가십시다.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럼 김 회장님도 그 얘기는 알고 계셨군요. 아, 내가 하나 한 대서. 그래서 내가 최 회장과 김건희 씨는 외화 송금과 여행 경비에 대해 취재팀이 약 20일 전부터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방송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모든 의혹은 정대택 씨의 일방적 주장이며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끝난 사건이란 취지의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돈 문제가 얽힌 소송에서 어느 한쪽의 얘기를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과거 사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세간의 의혹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들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 건지, 제 식구 감싸기식의 검찰 수사가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결혼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영향력이 미쳤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총장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정대택 씨가 새롭게 또 고소를 했는데 그 사건들 역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고소인에게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피고소인에게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전혀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였던 상황은 아니죠. 흔히 이 검찰은 힘이 세다, 검찰은 권력이 강하다 이렇게들 많이 말합니다. 죄가 있는지 수사해서 감옥에 보낼 수 있으니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검찰의 진짜 큰 힘은 죄를 지었어도 이걸 아예 재판에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데서 이 검찰의 진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검 무죄, 검찰이 뒤에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진다, 이런 비아냥 섞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제일 강력한 거는 혐의 없음 결정을 해서 이건 죄가 안 된다 라고 해서 사건을 종결하는 그런 파워, 이런 것도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재량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법원 가기 전에 상당 부분은 결판이 나는 거죠. 수사를 하는 주체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 소추를 추진하는 주체가 별도로 있다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 덮는 게 구조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법과 원칙이 힘이 있는 사람에게나 또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물음에 대해 답변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버피야,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이분들은 다 구독하신 분들이에요. 구독하신 분인데 친구들 좀 눌러줘야지. 친구? 그 구독은 친구들을 눌러서 해달라고. 근데 69분이 70분이나 계시는데 오늘은 많이 들어오셨네. 70분이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또 중단시키지? 나 참.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이제 봤으니까. 예.
방송 예. 또 마치고. 아, 우리 회장님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 누구 고생하셨어요. 부처라고 해서 누구 어떤 분이 부처래 인상이. 인상이 부처지. 예, 부처 인상이. 지금 74분인데 안 나가고 있어. 부처를 보고 싶다고. 피부가 너무 좋으셔. 예. 그래서 항상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돼요. 버피아 구독님들 정치 검찰 예. 검찰 개혁하는데 윤석열이 사퇴냈는데 일개를 해주십시오. 구독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예. 버피아를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초신님이 한마디 해주셔야 하는데 또 75분이로 오늘 KBS 시사교획 창에서 정대택 회장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저도 검사들에 의해서 똑같은 케이스로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중간에 검사들을 고소해봤자 공문서를 위조해도 무죄, 변호인 저력권을 침해해도 무죄. 우리 국민들이 불법 사실을 아무리 경찰이나 검사들한테 고소를 하더라도 다 무죄를 시킵니다. 전부 다 무죄. 그래서 7년 동안 이게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싸워왔는데 이제 그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저 혼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정치 검사들이,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이 전부 다 한통속이라는 것, 한결같이 자기들의 범죄는 전부 무마시킨다는 것, 이런 퍼즐이 나왔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50장 정도의 불법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의 소리와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그 정대책 회장님이나 노덕봉 회장님 그리고 저의 사건과 같은 거를 하나하나 해결하지 않으면은 제2의 제3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장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가지고 온 가족을 쑥대밭 만듭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초심님하고 식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빠져나가셔야 되는데 계속 남아 계시네요.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계속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나가시도록 하시죠. 그러면은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가방에 들어있는 서류를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가방에 있는 서류가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렇게 서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인천지방검찰청 김상경 검사, 직업을 삼성이주 대표고의사라고 쓴 거, 그다음에 구속영장, 직업을 허위로 작성한 거, 그다음에 공소장, 공소 날짜를 어긴 것, 그다음에 공소장 추가 2012년 2차 공소장 11월 6일, 또 2013년 3월 29일 3차 공소장, 2013년 6월 27일 4차 공소장, 국가인권원의 진정사건 기록, 검사 협박 등 부당한 수사, 진술서 검사 김상균, 체포 당시 진정인은 변호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진술서,
검사의 진술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제가 이것은 수사관의 진술서. 체포 당시 진정인은 변호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서 박두혁, 2012년 8월 30일 검찰청에 도착하여 체포 이유와 이렇게 자세하게 딱 썼습니다. 이렇게 법 조항 2012년 8월 30일 체포된 본 피의자된 검찰이 불법 살해, 헌법 제12조, 헌법 제21조, 헌법 제126조, 협박 및 강요죄, 5째 인권 침해, 6째 불공정 수사 및 편파 수사. 대검찰청 사건 이첩 통지, 대검찰청 사건 이첩 통지, 대검찰청 민원서류 처리 결과 통지, 대검찰청 대검 사건 진정 사건 이첩 통지, 대검찰청 민원서류 처리 결과 통지, 대검찰청 진정 사건 인권 제 114호 이첩 통지, 대검찰청 민원서류 처리 결과 통지, 대검찰청 대검 진정사건 입법 통지, 진정사건 내사 처분 결과 증명서, 인천지방검찰청 진경준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 공남 종결 진정 내사건 처분 결과 통지, 관계기관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사건 결과 증명서,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검사 김상균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여 차례의 재판과 50여 차례의 고소를 전부 다 무혐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신고서, 체포전, 체포영장, 직업 미상, 체포영장, 직업 미상, 구속영장, 직업 미상, 인천지방검찰청 정보 부존재 통지, 청구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 및 출석 요구 통지부, 청구인에 대한 가족 변호인 등에 작성하여 보낸 구속 통지 전부 다 없다는 거예요. 구속 통지서, 확정 필요, 직인 없음, 공소장, 공소 제기일이 9월 19일, 구속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소를 제기하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법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서류가 약 100여 장 존재합니다. 오, 또 80분으로 늘어났네요. 이거 좀 나가주세요. 이거 참, 아이고. 예? 갈수록 좀 줄어들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갈수록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진작에 좀 들어오시든지. 아무튼 아쉽더라도 제가 올린 영상이 몇 개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오늘 3개 올렸습니다. 3개. 검사가 성매매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 그리고 윤짜장, 짜장 만드는 것, 검찰 개혁을 짜장 만들듯이 늘리고 비꼬고 밀가루 뿌리고 정신없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야만 이렇게 짜장이 맛있습니다. 검찰 개혁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제가 올린 영상 그걸 보시고 많은 구독, 시청 시간이 길어야 좋다고 합니다. 짧은 것들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예, 이제 문을 닫습니다. 저 피부 좋아요. 저도 피부가. 제가 한 가지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검사하고 저고 인물을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 2300명 검사 중에서 제일
얼굴이 투명하고 괜찮게 생긴 검사 나와봐라. 나랑 한번 맞짱 뜨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좋게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들 인상을 유심히 보십시오. 거의 도둑놈같이 생겼습니다. 제 눈에는. 네, 절대 당당한 인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방송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양모 검사라 했죠. 지금 양모 변호사, 양재택 검사인데 지금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사건은 윤석열이 김건희와 결혼하기 전에 있던 거라 윤석열은 관계없다고 본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언제 김건희 알게 됐는지 그거 좀 말씀해 다시 해주세요. 반박해 주세요. 일단은 증거는 없지만 그게 그 뒤에도 결혼한 후에도 정대택이가 계속 관련해서 고소를 하면은 부르지도 않고 불기소하고 묻히더라. 윤석열과 김건희가 동거를 하고 알았는지 이거는 2012년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한테 일반 언론인들은 윤석열이가 법률적으로 결혼한 2012년 3월 11일 기준으로 하거든요. 3월 11일 이전이냐 이후냐. 정대택과의 관련 사건은 모두 2012년 3월 11일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면서 간과하는데요. 저는 제가 실제 겪은 것은 지금 나오던 그 외화로 뇌물을 받고 유럽 여행을 갔던 그 양재택이하고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불륜관계에 있었고 2008년부터 2008년 3월에 이제 양재택이가 사직을 해요. 한직으로 발령이 나니까 이런 모든 일들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양재택 지금 윤석열 장모 셋을 뇌물죄 그러니까 그 외화송금을 증거로 해서 뇌물죄,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으로 한 일시에 한 5건을 고소를 해요. 사건별로. 1차 수사도 길어지고 항고하고 뭐 재항고하는 경우도 있고 재정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때 왜 뇌물죄로 고소한 사건을 그 양재택 김명신을 부르지도 않아요. 수사기관에서. 부르지도 않고 불기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부르지도 않고 불기소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사건들이 전부 종결이 2010년도에 2009년을 넘기 2010년도에 종결이 됩니다. 계속 지금 윤석열 첫 모녀가 굳게 믿었던 양재택이가 현직에서 떠났잖아요. 김건희와 동거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자기는 누굴 통해서 김건희를 몇 번 만났다. 여기 이 부분과 아까 얘기했듯이 2012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만 윤석열이 지금 뭐 잘 몰랐다 이런 얘기. 근데 2010년 이전에 이미 김건희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동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얘기 결정적인 순간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호출을 하고 소환을 하고 못 나가봐야 안 되잖아요. 뺏길 데도 없고 전에는 이제 법무사가 저들 편을 들어줬으니까 순간순간 넘어갔지만 법무사도 자수했고 하니까 빨리 나갈 길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시 조남욱을 찾아간 거죠. 조남욱을? 조남욱이 누군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얘기는 시청자분들이 잘 몰라요.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해서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김명신과 양재택 이 삼각관계의 중심에 역삼동 라마나 르네상스 회장인 조남욱이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뭐 어느 주간지와 서울대학을 나오고 IT 산업으로 90년대 투자해서 돈을 벌었고 윤석열은 어느 고명하신 스님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 김명신은 윤석열 천은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캠퍼스를 졸업하고 거기서 미술은 한 건 맞습니다. 미술. 그래갖고 이제 90년대 IT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한 시기는
제가 확인한 바로 강남 서초동에 있는 미술학원에 다녔어요. 학원생으로. 학원생으로. 이제 지가 버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모르겠 학원생으로. 지금도 규모가 꽤 큰가 봐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그림을 그려서 저기 라마다 르네상스 로비에 전시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나묵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 이제 뭐 딸 같기도 하고 뭐 남녀 관계는 아니에요. 남녀 관계는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몰라요? 집안에서는 그 당시 집안에서는 네.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돌았으니까 그것도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네. 내가 이제 여기까지 그럼 다시 이어가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쟤는 김명신이 결혼을 해요. 예. 2000년도에 2000년에 29살일 때 예. 엠버서더 노보텔에서 예. 결혼을 해요. 결혼식을 했던 일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때 노덕봉 대표님 부조금 냈다면서요. 그건 결혼식 때 가서 그건 그 다음이야. 그 다음 지금 자꾸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김명식 초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노덕봉 의사하고 결혼할 때 노덕봉 회장이 부조금 내고 축하하게 하객으로 간 것은 2012년 3월 11일 윤석열하고 이름이 바뀐 김건희하고 혼인할 때 그것도 나한테 들켜가지고 할 때니까 그것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할 때니까 그 얘기는 한참 지나가. 김명신이 양재택에 끈이 떨어지니까 그 남해상스 대표 조나무를 찾아갔다. 거기서 다시 이어주세요.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찾아갔다 했잖아요. 찾아가니까 소개해 준 게 이제 윤석열. 그걸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윤석열. 네. 그 당시 윤석열은 이제 일부 언론은 2008년도 이제 김명신이가 윤석열 처가 2008년도 10월경에 이름을 개명을 해요. 건의로. 윤석열은 그 당시에 대구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우리 존경하는 대표님께서 응징한 MB BBK 사건이 터지죠. 그 BBK 특검에 착출되옵니다. 윤석열이가 서울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BBK 특검이면 검찰 중에 또 검찰 아닙니까? 꽃이 아닙니까? 특검에 나와 있으니까 제 실세 아닙니까? 장모가 검찰 앞에서 검사 조서에 남한르네상스 조나무기가 소개해줘서 2년 전부터 사귀고 있다고 했으니까 나하고 대질하면서 라는 여성 김명신이가 양재택하고 유럽 여행도 구라파 여행도 갔다 오고 또 같이 동거하다가 양재택 검사가 이제 끈이 떨어져서 사표 내고 권력이 없으니까 조나무 회장한테 소개를 받은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시 동거를 했는데 한 몇 년 살다 결혼했나요? 그러니까 저는 동거 몇 년 했어요? 저는 추정이 약 3년으로 봅니다. 3년 정도 동거하다가 그래서 이번에 저하고 둘이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도 그 포괄 일주도 되지만 그 3년간 동거 생활하면서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고 한 죄만큼은 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독직죄고 뇌물죄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피의자인 그 김건희 그러니까 그 당시 김명신의 집에 가 잠도 자고 몸을 탐하고 밥도 먹은 게 뇌물이다. 우리가 고소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에 또 이상중이라는 변호사 소개해줬다고 그건 국회에서 그건 알선수재. 알선수재 장재훈 의원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개해준 자체가 알선수재. 그다음에 그거 아니라고 한 게 위증. 또 한 가지 죄가 뭐죠? 그 직권남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또 정대택이한테 뭐 지금 내가 정신병자로 보이십니까?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오늘 창에 나온 거. 윤석열에서 김명신이가 어느 일간지 언론에 그동안에 이 얘기했던 지가 99년도에 IT 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허무맹랑한 얘기다. 그 당시에 지 엄마 돈 받아다가 강남에 있는 고급 미술학원에 다녔다. 두 번째, 어느 스님이 소개로 윤석열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것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남하다 르네상스 회장
조남욱이 소개해서 윤석열을 만나게 됐다. 또 하나는 이렇게 양재택이 얘기하면은 일반 보수 일부 유튜버나 언론은 그때는 윤석열이가 지방에 있을 때인데 어떻게 만났냐? 그러면 어느 신문에 이렇게 나요. 어느 유튜버는 김명신이가 대구까지 내려가서 뭐 사랑을 했느냐 나눴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건 아니다. BBK 특검으로 서울에 있을 때다. 그래서 연속이 된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김명신을 이제 그 사건을 부탁하러 갔는데 감아버린 거 아닙니까? 자빠진 거 아닙니까? 자빠져 준 건지 자빠진 건지 모르지만 또 이제 양재택이가 특별 분양 받아줬던 아파트가 60평대인데 둘이 거기서 살아도 되는데 그것을 왜 삼성전자에다 7억의 전세 설정을 해놓고 그 돈을 받았는지 어떤 돈인지 모르지만 8억 5천 주고 100평짜리 전세 아파트를 다 삽니다. 둘이서 거기서 댄스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청렴 결백하고 돈 2천만 원밖에 통장에 없다는 윤석열이를 왜 8억 5천 주고 100평짜리 아파트에 데리고 와서 살았느냐. 정리하세요. 마지막 정리. 오늘은 지금 시청자들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양재택과 김건희가 동거를 했냐? 그럼 언제부터 했냐? 양재택과 김건희는 왜 어떻게 만나서 무슨 일을 했냐? 이런 부분이에요. 양재택과 그 당시 김명신이 만난 얘기 하는 대로 좀 해서 윤석열 장모한테 들은 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제 내가 윤석열 장모를 처음 만난 게 2003년 4월 4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후에서 윤석열 장모가 그 딸을 김명신을 저한테 소개를 합니다. 우리 딸이다고. 검사하고 사귀는 딸이다고. 초원에 실패하고 와서 내 속을 째기는 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때 날 처음 만난 날 하얀 백바지, 백바지 입고 선글라스 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딱 그림으로 그리면 그릴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잘 지내다가 아까 그 창에서 나오듯이 아주 오누이처럼 친구처럼 잘 지냅니다. 최은순하고 저하고 윤석열 장모하고 그때 양재택하고 이제 있을 때죠. 이제 그 전입니다. 이제 그때는 그때부터 교제를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양재택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때고 또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이제 조남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로 아는 처지로 보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2003년 11월부터 윤석열 장모하고 저하고 이제 송사가 시작되잖아요. 2003년 11월 달에 내가 최은순을 상대로 아까 보여준 약정들 증거로 배당금 26억 5,500만을 가압류 승소받고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까 법무사하고 이렇게 교사해가지고 저를 2003년 12월 24일 그러니까 전관이라고도 중수부장 서울지검장 출신 안강민을 고소 대리인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를 해가지고 이런 사건은 되게 경찰로 수사주의를 하거든요. 그것도 검찰청에 가면 조사과 수사과가 있는데 웬만하면 글로 보내거든요. 보내지도 않고 형사 1부에서 직수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1년의 과정 1년도에 결혼했다가 혼자 살아요. 혼자 가락동에서 양재택이가 이제 가락동 아파트에서 김건희가 2004년 8월까지 삽니다. 8월까지 초원에 이혼하고 와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2004년 1월에 양재택은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죠. 이제 서울 와요. 오면은 김건희 집에서 자고 김명신이 그때는 자고 아침에 8층에 그 친척이 살아요. 김명신 여갓집이라고 하면 돼요. 그 얘기는 여갓집 그쪽에서 여갓집에서 여갓집이라고 하면 돼요. 둘이 올라와서 그때는 이제 그쪽 동네에서 다 소문 났어요. 결혼할 사이다. 양재택 검사와 김명신하고. 거다. 그러니까 그 양재택
지금 윤석열 쳐. 네. 외가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나고 친가 쪽에서는 저 미친년 젊은 년이 왜 부인이 있는 놈하고 그는 부인 있는 줄 아는데요. 부인 있는 놈 나이도 많이 먹은 놈하고 혼인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쑥덕거리고 해요. 그러니까 몇 년인가요 그 그러니까 기간이?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2003년 말부터 4, 5, 6, 7, 8, 5년 눌러다가 이겼잖아요. 8년. 오래 동거했네. 그러면 2003년 말이면 2004년부터 치면 2004, 2005, 2006, 2007, 2008년에는 윤석열 만났잖아. 그러니까 하반기죠. 그러니까 2008년 상반기까지 만났다. 그렇죠. 예. 거의 그 4년 반이네. 넉넉히 4년 반. 양대태 씨. 그러니까 2년 그러니까 언제다가 어디 보여달라면 보여주지만 그 최은순하고 나하고 대지를 해요. 네. 서울 동부지검 정종화 방에서 그 걔가 나를 무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윤석열 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과학적인 수사를 하라.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과학적인 수사를 하라. 네, 다시 기각시켰잖아요. 지금 여기 KBS 창에서 양재택한테 김건희가 돈을 보낸 게 뇌물이다. 근데 같이 동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자기 그 본부인한테 돈을 보냈잖아. 그 왜 그런 돈을 보냈는지 좀. 첫 번째 내가 알게 된 것은 2004년 10월 28일 날 송금 확인서가 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구했나요? 급하시네. 그게 어느 기자나 누구나 다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막 꾹 찔러요. 혹시 뭐 하는데 정상적으로 구입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그거 어떻게 구했는지 좀 털어놔. 누구든지 그걸 가지고 나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윤석열은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저 정신병자라고 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걸 보여주면 나보고 대단하다고 하죠. 대단하죠. 그런가 봐요. 계속해서 다른 방송들이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정대택 회장이나 노덕동 대표 또 나머지 피해자분들이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면은 적극적인 우리가 정보를 드릴 테니까 서슴지 마시고 어떤 언론사든 우리 정대택 회장님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지금 이 검찰 마피아들 쿠데타 검찰들이 모조리 지금 여기에 함께 지금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기 한번 오세요. 저도 좀 법치아 이분도 이쪽으로 오세요. 검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인데 여기 나와서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이 사건 끝나면은 이것도 지금 한번 우리가 남부지검에 서부지검에 우리가 갔었죠. 그래서 법피아 영화 법피아 보시면 사건이 뭔지 아는데 정말 우리나라 토속 영화예요. 그래서 법피아 한번 보시고 인사 좀 유튜브 얘기도 하시고 그러고 가시죠. 법피아 영화 감독이고요. 저도 2012년도에 MB 정부 시절에 정치검사 청원님이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법무부에 했어요. 주한님. 그저께 했습니다. 정치검사들에 의해서 희생양이 돼서 지금 7년째 이 정치검사들의 그 불법 행위를 낱낱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정대책 회장님과 노덕봉 회장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 정치검사들이 어떤 유형으로 이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지 그 퍼즐을 이제 제가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 형식이 저나 노덕봉 회장님이나 정대택 회장님이랑 거의 일정해요. 없는 죄 뒤집어 씌우고 있는 죄 무마시키는 형태. 그리고 증거 부족, 무혐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다음에 우리 조심님하고 한번 방송 시간에 한번 하고 서류로 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도망간 검사가 11월 달에 오면 하자고요. 그 사건에 연루된 검사를 해외로 도피시켜 버렸어. 해외 무슨 연수 보낸다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검사가 그 구속영장도 위조하고 이런 검사인데 하여튼 공소시효 언제까지 있어요? 제가 공소시효를 다 무마시키는 걸 최근에 발견해서 하나가 마지막으로 12월 11일까지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은 이제 꼼짝 못 오고 그 전에 그 검사를 소환을 해야 돼요. 해외 연수를 취소시키고 소환하는 작업을 같이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희 법피아 TV라고 개설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조신님 뒤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